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안녕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나스닥도 빠지고, 그리고 특히 홍콩 테크주도 강하게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홍콩이 주식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이 하락 좀 이렇게 사실 금리만 갖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커브 화면에 나온 오른쪽이 홍콩의 그 빅토리아만 그 멋있는 광경인데요. 네. 그건 멋있었지만 이제 주가를 보면 그 항생 테크 지수는 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선을 이거를 이제 깨는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이제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올해 초로 그냥 돌아간 거네요. 획일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왜 이러냐를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요 차트로 하나 일단 설명이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2020년 특히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그 2월 달까지 주가가 아주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남양자금이라고 하는 네. 중국 본토 자금이 이제 홍콩 주식을 대거 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거의 중순까지 뭐 역대 최대로 붉은색이 커졌습니다. 엄청난 수급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주 이유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3월 달 들어서 이게 파란 색깔이 많죠. 이건 순매도입니다. 네. 그래서 원토의 변심이 이게 지금 홍콩 주식들의 어떻게 보면 주가 급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홍콩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 안도 보면은 지금 개미들이 그 우리도 뭐 이제 그 90년생 개미들 뭐 많이 이제 주입시다 하죠. 중국도 이 90년생 개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추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추라는 것이 여름에 그 자르고 잘라도 계속 이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깨져도 계속 이제 오는 무시무시한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부추라고 지오차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번 주가 하락에 이 사람들이 90년생이라고 할 때 쥐오링호 90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발음을 부추가 완전히 0이 된 다음번이다. 그래서 쥐오링호라는 똑같은 이제 발음은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완전 거지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90년대생이 거지됐다는 얘기네요. 슬픈 얘기니까. 근데 이제 어젠가 보면은 중국의 이제 계좌수 통계가 나왔는데요. 1억 8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얼마 전까지 1억 7천만 했는데 순식간에 1천만 명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1억 8천만의 개미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본토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양회를 좀 잘 보면 홍콩 주가의 하락, 또 홍콩의 특히 테크 주가의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양회의 답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그 양회 시리즈를 좀 자세히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 그리고 금년 말까지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중국에서 이제 뭘 투자를 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자세히 안 들여다보는데 일단 홍콩 시장의 특성은 이건 완전 개방된 시장이에요. 그리고 전체 투자가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 투자가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시장 자체는 이게 미국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환차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이 빠지면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기술주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홍콩이 그대로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항생 지수보다 항생 테크 지수가 더 급락을 해서 연초 수준을 그냥 확 가버린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독점법 강화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알리바바 사태 때도 나타났지만 이게 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이번 양회의 때 그것이 확실하게 이제 가시화가 된 거죠.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홍콩 선거법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홍콩 보안법 말고 네.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이 홍콩 외에 그 반대파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이걸 완전 친중파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애국심을 확인해야지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네. 이제 하게 되는데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애국은 중국에 대한 애국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홍콩에서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확실하게 홍콩을 통제하게 되면 미국이 시비 걸 수 있는 거죠. 이 이슈가 정치 리스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홍콩의 그런 보안법 때문에 보안법 문제로 소요 사태는 안정이 됐지만 주가는 좋지 않아요. 이유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홍콩을 혼내줘야 되고 저게 이제 금융기관들을 장사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협박을 했던 거죠. 그 심리적 이펙트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도 홍콩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제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비를 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리스크가 이제 같이 존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본토 자금들이 이게 홍콩으로 가는 것을 이제 갑자기 방향을 틀었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국이 홍콩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제해라는 것을 우리 같은 창구지도 문서로 보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홍콩으로 돈 보내는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스톱을 시킨 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네. 그 펀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살짝 틀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죠. 네. 그래서 이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이게 해외 투자에 메리트 있는데 이게 약세로 가게 되면 그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는 그 에머징 마켓에서 뭐 미국이 저기 경기가 좀 좋아진다. 또 달러가 살짝 강세로 가면서 신흥시장으로 갔던 이제 돈들이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순유출이 생겨요. 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들어간 돈도 이것이 팔고 나오고 또 순수 외국인 돈들도 팔고 나오다 보니까 홍콩은 이제 양쪽에서 터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인터넷 기업을 살려고 갔던 돈들이 중국 본토가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뭐 그 홍콩에서 전기차라든지 또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기업들이 기술주의 선도주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고 또 인터넷에서는 반독점법에 같이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러나 뭐 그 홍콩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것이 완전히 오픈되는 시장이 된 변동성 분명히 커요. 그거 그러나 이제 앞으로 놓고 보면 아시아의 아마 테크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메카는 홍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좀 싸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다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스마트카로 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게 되면 뭐 그것에 대한 포텐셜은 여전히 있는 거죠. 있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지금 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니까 조금만 빠져도 아주 비관적이 되고 또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굉장히 낙관적으로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의 기복도 심한 그런 시장이라서 그렇지. 네. 그 홍콩 시장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국 당국으로서도 홍콩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걸 배를 갈라서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뭐 다 퇴출 시기였다고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상장 조건은 지금 2등 그
주주 차별,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그 차등 의결권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토에 상장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홍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콩 시장은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시아의 테크 시장으로 이것이 발돋움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양해를 앞두고 뭔가 상황이 변화되면서 홍콩 선거법 개정 이슈, 그리고 반독점이 강화되는 부분, 그리고 통화의 흐름이 위안화가 강세로 약세로 전환되었고, 또 쉬는 시간에 자금이 순유출되는 이러한 매크로 요인으로 인해서 홍콩 시장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요한데,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장기전 기대감은 살아있고, 그리고 홍콩 시장이 긍정을 받던 요인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 또 호재일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좀 긴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의 원인을 안 것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